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토스의 물리멘토 강재모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수업 열역학부 법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열에 대해 배우기 전에 온도라는 것에 대해 먼저 배워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만 일단 알아둡시다. 그래서 이제 섭씨 온도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온도계죠. 물의 어는 점을 0, 끓는 점을 100으로 하여 100등분하여 1도를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의 경우 섭씨 온도와 온도계의 눈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1도의 차이는 똑같은데 최저 온도를 0 켈빈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마이너스 273.15도씨 정도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그 교재에는 간단하게 마이너스 273도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대 온도는 보통 켈빈, K라는 단위를 쓰고 그래서 켈빈 온도의 T 켈빈은 마이너스 273에다가 더하기 섭씨 온도라고 일반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이라는 것은 물질의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열도 이제 에너지예요.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뭐 역학적 에너지 이런 거랑 비슷한 종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평형이란 건 뭐냐? 두 물체가 붙어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온도가 달라요. 얘가 좀 더 높고 얘가 좀 더 낮다 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온도가 흐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두 개가 같아지면 이제 두 물체 사이에서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열 평형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상기체라는 것에 대해 먼저 알아볼 건데 이상기체는 4개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부피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상호작용이 없다. 즉 두 물체 사이에 내력이 없고 즉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탄성 충돌한다. 이게 저번에 배웠죠. 그 반발계수 E가 1인 경우 탄성 충돌에 이제 사실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두 물체가 충돌을 해도 항상 에너지가 보존돼요. 그래서 탄성 충돌한다의 다른 의미는 운동 에너지가 항상 보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보존된다라기보단 충돌이 진행되어도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네 번째 기체는 충분히 많다. 즉 무작위 중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기체랑은 좀 특징이 다른데 압력이 낮거나 온도가 높거나 밀도가 작으면 이상기체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기체가 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 정의를 해볼 건데 이걸 알려면 일단 첫 번째로 압력이라는 것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단위 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 하죠. 그래서 압력 같은 경우는 이거 잘못 적어놨네요. 이거 A분의 F입니다. A가 단면적, F가 작용한 힘. 그래서 뉴턴분의 미터 제곱이라고 보통 쓰고 얘는 다른 말로 파스칼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기체가 팽창하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피스톤에 기체가 압력 P만큼 작용한다고 쳐요. 근데 얘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늘어난다 쳤을 때 여기까지 부피가 늘어났다 칩시다. 압력은 지금 일정해요.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델타 L인 건데 압력은 항상 P였고 그러면 저희가 쓰는 W는 FS인데 F가 P 곱하기 A잖아요. 항상 이게 일정하니까. 그래서 P 곱하기 A에다가 델타 L을 곱해주면 결국 P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만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PV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 뭐 PV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치면은 그냥 이 밑넓이가 기체가 해준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번째로 내부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 했잖아요. 이상기체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총합으로 그냥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기체의 경우 특징이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 그 N은 기체 개수입니다. 기체 개수와 그 운동 에너지와 비례하게 되고 결국 총 온도와 비례하게 된다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는 그래서 온도와 비례해요. 그래서 이제 연력학체 1법칙은 뭔 소리냐?
기체가 받는 열의 총량은 기체가 한 일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 사용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들어온 열만큼 기체가 일을 해주거나 기체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뭔 소리냐?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와는 다르게 열의 관점에서 본 에너지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출입한 열은 기체가 해준 일과 내부 에너지와 변화로 표현된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력학 과정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로 등압 과정, 두 번째 등적, 등온, 단열이에요. 자, 우선 등압 과정부터 보자면 이 PV 그래프에서 등압은 압력이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이 V1에서 P가 이만큼 증가했다는 소리입니다. V2입니다. 일정한 P. 그럼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여기 생각해봐야 될 게 보일-샤를의 법칙 P V분의 T는 일정하다. 여기서 보면은 일단 1은 양수죠. PV 이만큼이 기체가 해준 1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델타 U를 살펴봐야 되는데 델타 U 같은 경우는 U가 항상 온도에 비례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보면은 PV 값이 PV1이 PV2보다 작으니까 총 온도도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준 1도 양수, 내부 에너지도 양수. 그러니까 열을 받아야지만 등압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등적은 뭐냐? 등적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부피가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정한 부피에서 P1, P2가 됐다는 소리죠. 근데 등적 같은 경우는 이제 Q가 연력학 제1법칙 Q는 W 더하기 델타 U다. 근데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래프의 밑넓이가 W잖아요. 근데 여긴 밑넓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W가 0이라는 소리예요. W가 0이고 그러면 델타 U를만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PV 값이 V는 일정하고 P만 증가했으니까 T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델타 U는 양수고 Q도 양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등온의 경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Q는 W 더하기 델타 U예요. 등온이면 뭐야? 온도가 같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에 비례하는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Q는 W가 되는데 W가 뭐냐? 여기서 보면 T분의 PV니까 PV의 그래프는 결국 이렇게 일정한 온도에 대해서 유리함수 y는 x분의 1 꼴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V1에서 V2로 변화하였을 때 이만큼의 기체가 일을 해줄 것이고 이만큼의 열량 Q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단열의 경우 Q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 Q가 0이에요. 단열은 뭐냐? 열이 차단된다 말입니다. 즉 유입되는 열의 양이 0이라는 소리니까 Q가 0이라서 W는 마이너스 델타 U가 됩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만 알아두셔서 잘 적용해 주시면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연력학 법칙 파트 1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 오늘은 배워봤고요. 다음 수업 때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 좀 더 다뤄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